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상 보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보정은요, GTK 포토샵 1급 2번, 3번, 4번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듯이 세피아 톤으로 이미지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에서 녹색 나무 이미지를 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색상 보정은요, 전체 이미지 또는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보정하는 방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선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는요, 네 번째 아이콘, 동그라미 반으로 이렇게 사선형으로 갈라져 있는 원형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라는 걸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정 레이어는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색조 채도라고 하죠. 네, 클릭했더니 이렇게 패널이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입니다. 자, 한번 조정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색상,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 말하는 이 스펙트럼 창의 색상으로 색깔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색의 강약입니다. 자, 플러스일 때는 색깔이 굉장히 강렬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어때요? 색감이 점점 빠지면서 좀 칙칙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사진, 그레이스케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 사진도 흑백으로 단번에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있고요. 자, 다시 라이트니스. 자, 명도는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정하는 거죠. 자, 오른쪽 플러스로 갈수록 밝아지다가 결국에는 가장 밝은 명도가 제일 높은 흰색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드래그해서 보시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에는 검정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화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색상, 휴값을 조정해 보시게 되면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색이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먼저 해주실 게 뭐냐면 하단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색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화에 체크하게 되면은 좀 톤 다운돼서 색감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휴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세츄레이션도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세츄레이션 채도가 강약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휴에서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력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되게끔 보시면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한 색깔이 제시되지 않고 뭐 빨간색 계열, 갈색 계열, 파랑 계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갈색 계열은 U는 36을 지정을 하고요. 세츄레이션은 60,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는 1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색상화, 컬러라이즈의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네. 자, 프로퍼티스가 열려 있는데, 자, 클릭해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백그라운드 위에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새로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레이어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꺼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셀로판지 아시죠? 네, 색깔 있는 셀로판지를 그림 위에다 올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놨을 때,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색이 바뀌어 보이지만 어때요? 비켜보면
원래 이미지의 원본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그죠? 네. 색상 보정은요, 물론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자, 이미지 보정 메뉴를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의 어저스트먼트에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도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을 살펴보면 좀 전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조정 레이어 추가할 때 나왔던 명령어들도 겹쳐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휴 세츄레이션 점점점 갔어요. 자, 대화 상자 떴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장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도 똑같은 값을 입력해 보죠. 네. 결과는 같습니다. 갈색 계열이에요.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썸네일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갈색 계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그라운드의 색상 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올려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언도 하겠습니다. 명령 취소,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조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층이 만들어지면서 이 층의 영향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원본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이 열리게 돼서 제가 여기에서 정도 값을 조금 더 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색상 조정에 관련된 명령은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용하십시오. 어디에서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주로 이 색조를 바꿔주는 명령어는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겠고요. 물론 컬러 밸런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제에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해서 자, 예시된 대로 구름 형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레거시 쉐입 앤 모에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하고 자, 여기에 있는 곳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 형태는요, 네이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떤 형태가 어느 그룹 안에 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면색이 검정으로 채워져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면이 가려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건 어때요? 투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1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양 도구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검정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이때 컨트롤 누른 채로 위치 수정 가능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모서리 조절점을 이렇게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이제 크기 조절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양 레이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시된 색상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검정입니다. 0이 6개면 블랙을 말합니다.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블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은요, 이너 그로우를 지정해 줍니다. 내부 광선 효과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내부 광선 선택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20 정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버전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부 광선 효과를 적용할 색상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게 화이트로 설정된 경우도 있고요. 약간의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 상태 보시고 참조하셔서 색상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는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그로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대화 상자 떠서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 전체 오페시티 값은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오페시티 100%를 60으로 지정을 했어요. 하단에 보니까 다시 100%가 있네요. 자,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페시티나 필 부분에 마우스 오버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다시 100으로 해볼게요. 필 값을 다시 100. 자, 오페시티를 조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위에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레이어의 색깔과 함께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의 불투명도도 같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100으로 하고 제가 필에 100%를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채우기 색상에 대한 불투명도만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는 그대로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오페시티 100% 했더니 필 컬러와 함께 적용된 이너 그로우도 같이 불투명도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모양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선택 해제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모양 또는 패스가 있을 때 패스 영역 안에 또는 테두리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이 모양의 설정을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름 형태 안에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해도 아까처럼 아이빔 커서 주변에 원형이 보이지 않고 사각형이 보이겠죠? 네, 이때 클릭해 줍니다. 자, 두 줄 입력이라고 해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 주십시오. 네. 세피아 톤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이렇게 글자를 다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꼴은 에리얼 볼드 55포인트입니다. 에리얼 볼드 55 지정하시고요. 자,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은 왼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네. 세피아는 흰색. 네. 톤은 네. 지금처럼 블랙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글자 왜곡해 볼게요. 옵션에 웹 텍스트, 뒤틀어진 텍스트 클릭하십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클릭해서 최대한 제시된 형태와 동일한 변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벌지 네, 부풀리기 지정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작업 화면으로 가져가면 위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호리존탈 부풀리기. 자, 밴드는 5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값은요 5픽셀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고 하단에 그라디언트 미리 보기 바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갑니다. 왼쪽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의 코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C0 입력합니다.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630. 네. 반복되는 거는 축약해서 세 자리로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라디언트의 스타일 리니어로 지정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의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좌에서 우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앵글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